자, 현재 이제 일어나자 우리 최연성 일어나자. 자, 그 대중 매체하고 농산정 비교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우선 우리가 그 대중 매체를 연구할 때, 대중 매체를 볼 때 우선 등장 순서부터 가볼까요? 등장 순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첫째 등장 순서. 아니. 대중 매체. 그치, 인쇄, 즉 신문. 그 다음에 라디오, TV, SNS. 즉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이 가장 높은 건 이거 전문적 지식의 순서는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신문을 제일 높게 보고요. 라디오와 TV를 동시로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SNS가 제일 떨어지는 걸로 봐요. 전문성은. 그 다음에 이제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정보 획득의 동시성, 비동시성. 그러니까 동시가 두 개, 비동시가 두 개예요. 동시가 획득의 동시라는 게 뭐냐면 정보를 획득한 사람들이 모두 same time 같은 시간에 정보를 획득한 뜻이에요. 저 날린 사람과 받는 사람의 동시가 아니에요. 라디오랑 TV. 맞아요. 왜냐면 라디오와 TV는 재방송은 안 돼요. 재방송을 뺀다면 같은 시간에 듣고 같은 시간에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동시성이라는 건 뭐냐면 신문은 똑같은 조선일보를 봤어도 본 시간이 다 다르죠. 그게 비동시성. 그 다음에 네이버 뉴스도 본 사람이 다 다르죠. 그것도 비동시성. 됐죠? 자,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일로 와볼게요. 이제 남은 거는 우리 문제에서 확인해 봅시다. 자, SNS, TV, 인쇄 매체는 신문입니다. 라디오가 빠져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첫째.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가장 높은 거. 그렇지, 그래서 B가 SNS지. 그리고 C가 TV, 가장 늦은 A가 신문이 되죠.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 SNS 높고, 그 다음에 신문과 TV 둘 다 낮고요. 심층 정보, 나왔네. 심층 정보, 신문이 가장 높고 TV가 두 번째, SNS를 낮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그 1번부터 다 등호, 부등호를 맞게 붙여볼게요. 익명성. 자, TV와 SNS 중에 누가 커요? 그래서 B 쪽으로 가야죠, 부등호가. 두 번째, 정보, 야야, 요거 봐라. 전달과 수용의 동시성. 우리 지금 수용의 동시성은 이거 지금 획득의 동시성인 건가? 근데 그럼 전달의 동시성은 뭘까? 전달의 동시성은 뭐냐면 정보를 만든 사람이 생산자의 손에서 떠나서 획득하는 사람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신문은 그 동시성이 매우 떨어져. 매우 비동시죠. 하지만 그 신문 빼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높죠. 그래서 이 정보 전달의 동시성은 TV, 라디오, 인터넷 다 똑같고요. 신문만 늦어요. 이게 뭐라고? 정보를 생산한 자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자까지의 도달 시간. 그것이 동시냐. 보는 건 늦어도 획득하는 건 늦어도 전달은 동시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시에 라디오 방송이 나갔어. 몇 시에 듣냐고. 2시에 듣잖아. 거의 리얼타임이지. 얘네 셋은 다 리얼타임이잖아. 신문은 리얼타임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3번. 복제와 재가공의 용이성은
SNS가 높죠. 정보에 대한 문맹자의 접근 가능성. 자, C, TV와 신문 중에 누가 높아요? TV. 그 정답이 4번입니다. 전달자와 수용자가 구분의 명확성은 SNS가 가장 떨어지니까 A가 높습니다. 그렇죠? 다음. 자, 16번 가봅시다. 표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단 각 국가에서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는 같다. 1대1 중요한 조건입니다. 왜 중요한 조건이냐면 그러면 여러분 A, B, C국의 평균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A국의 근로자 평균 얼마입니까? 1대1이면 1,700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 B국은 1,300 C국이 2,100이죠. 그렇죠? 2,100. 자, 그럼 갑시다. 기억. A국에서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1,400은 전체 근로자 월 평균 1,700의 80%. 아이, 치사긴 했네. 여러분 1,700의 80%면 1,360이에요. 넘습니다. 니은. B국의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 격차는 600. 오케이.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1600의 3분의 1, 1600의 3분의 1은 500 얼마일 거 아닙니까? 3분의 1을 넘지 않다 넘죠. 디귿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대한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자, 이렇게 A에 대한 B는 A분의 B니까 B국은 A분의 B, 남자분의 여자가 16분의 10이고요. C국은 25분의 17입니다. 자, 또 계산하는 거 가볼게요. 16분의 10과 25분의 17이요. 자, 누가 더 커요, 이거? 이 계산하는 거 아니다? 왜요? 이거 봐라. 이게 무조건 큰데, 보세요. 12월 17일에 몇 프로 증가한 거게요? 70%. 70%. 이거 70% 증가됐습니까? 못됐어, 이거. 그냥 봐도. 그죠? 자, 따라서 2개월씩 크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자, 분자 분모 중에 이렇게 하면 되더라. 분자 분모 중에 증가율이 큰 쪽이 이쪽이죠. 그럼 이건 지우세요. 이쪽 커졌죠? 그럼 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따라서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리을 ABC 중 성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격차. 자, A국 600, B국 600, C 800, A국이 가장 크다. 틀렸죠. 정답은 2번. 자, 17번. 쌤 이거 16번 응. 준호쌤 왠지 그걸로 낼거 여성 남성 상대이 음.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런 문제 있어요? 그런 문제 저기 있었잖아. 그래 있어요. 아니 그것도 있고 왜 저기 뭐니? 우리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지난주 조선시대였구나. 네. 요번에 안 나왔다. 그거 지지난주에 되게 어려운 거 들어가 있었어. 그 여기 잠깐만 여기도 있을걸 우리? 그냥 수트에 아! 있어서 준호쌤이 여기. 선생님 수트 원래 수트 PDF 있어요. 그 준쌤이 수업하는 도표만 다시 풀고 싶어요. 있어. 풀어놔서. 그래 이거 보내줄게. 여기 없네. 와. 야 그거 저거. 니네 학교 내가 기출 풀어준 거 있잖아.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 니네 학교 기출. 그럼 그거 그냥 숫자 바꾸면 자 이제 17번 볼게요. 까다롭게 냈네. A, B, C의 전체 가구수와 절대 빈곤 가구수는 이거 중요한 단서입니다. 전체 가구도 증가하고 절빈이도 계속 증가한대요. 모든 가구의 구성원수가 같다는 거 의미 없고요. 절빈율과 상빈율이 같으면 이건 당연하게도 중위소득의 2분의 1과 최저생계비가 같다는 뜻이다. 좋습니다. 자,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절대적 빈곤율의 비익을 써요. 그럼 여러분 분모가 뭐예요? 상빈이에요? 절빈이에요? A에 대한 B면 그렇지 A분의 B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 그 옆에 지금 1이 다 감춰져 있는 거야. 네? 1분의 0.3이라고요. 1분의 0.3. 즉 이거 이렇게 해보자. 우리 T념을 이렇게 해서 절빈이랑 상빈으로 비례식 만들어 볼게. 얘를 거기다 쓰면 되지. 자, 0.3이 어떻게 되는 거야? 3대10.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3대10. 그 다음에 0.8은 8대10. 그 다음에 1.3은 13대10. 즉, 요 해만 더 크네요. 요 C국만 더 크네요. 절빈이가. 자, 그 다음에 T5년 5대10, 5대10, 10대10. 그 다음에는 7대10, 2대10, 7대10. 하고 문제를 봅시다. T에서 T5년까지 B국의 상대적 빈번 가구 수는 증가하였고, 어디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절빈이가 계속 증가한다는 존재 있었지. 즉 3, 5, 7 계속 증가하는 거 맞네요, 그죠? 예, 건드릴 거 없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상대적 빈곤 가구수도 증가하였고 A국의 B국의 상빈이가 증가하고 A국의 상대 빈곤 가구수는 감소했다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거 계속 증가한다 그럴 때 이거는 감소하냐는 거예요. 그대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전체 가구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한다 그랬기 때문에 약간 감소할 가능성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감소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인구가 똑같을 때 감소하겠죠. 하지만 전체 인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 다음 니은 T5에서 T10까지 A국에서 중위소득의 2분의 1,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상빈이, 최저생계비가 절빈이. 그럼 상빈이가 절빈이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A국에서 상빈이가 큰데요? 상빈이가 큰데요. 그 다음 T에서 T10까지 C국에서 절빈이 가구수 증가율, 상빈이 가구수 증가율. 아유, 이거 잘 만들었다. T에 T10까지의 C국. 보세요. 이때는 얘가 컸죠? 같죠?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부동의 방향이 절빈이가 컸다가 같아졌다가 상빈이가 커지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계속 증가 중이었어요. 그럼 상빈이 이 10은 계속 더 많이 증가 중이죠. 더 많이 증가 중이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디귿 맞고요. 리을 T5에서 T10까지 A, B, C 모두 절빈이는 상빈이에 속한다. T 빼고 T5, T10 크고 같고 크고 따라서 절빈이가 모두 상빈이에 속한다. 맞죠? 이 경우가 애매합니다만 똑같을 경우에도 포함되는 거죠. 똑같을 경우에도.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됩니다. 점수 이상한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언어로 가봅시다. 18번. 자, 사회구성 다수가 느린 생활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뭐예요? 절빈이에요? 상빈이에요? 아닙니다. 예, 상빈입니다.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최소한의 생활, 이게 절빈이에요. 이게. 자, 1번 A는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여러분 상빈이는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의미죠? 아니고요. 그럼 문제 아닙니다. 누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까? 절빈이, 상빈이 중에 둘 다. 오케이, 둘 다. 그 다음 2번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개념. 그건 주관적 빈곤입니다. 그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주관적 빈곤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틀렸고요. 3번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거 둘 다죠. 둘 다입니다. 그 다음 4번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면 아니요. 여러분 전체 빈곤율은 큰 쪽이 전체 빈곤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3원씩은 10, 13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따라서 합하면 안 돼요. 5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그렇다면 절빈이 모두 상빈에 포함된다. 굿. 정답은 5번. 자, 19번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A와 달리 B는 복지에 봉해 민간. 오, 아까 우리 점수 질문했던 거 민간부문이 참여하면은 이거 뭐예요? B가 서비스. 오케이.
그 다음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했더니 교사가 빵점을 줬다는 건 맞는 거라는 뜻이네. C는 선별적 복지. 그렇지, 공공부조. 아니오가 틀렸으니까 맞는 거니까 C가 공공부조. 그 다음 B와 달리 A, C는 모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지금 C가 공공부조, A가 사회보험, B가 사회 서비스가 됩니다. 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것은 A와 C. 그 다음 사전 예방은 사회보험이니까 A. 상호부조도 사회보험이니까 A. 국가 지자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게 공공부조니까 C.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부양비 도전. 부양비 도전. 그렇다. 자, 이거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일단 여기는 못 구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노년부양비 10, 20 주잖아. 그냥 100분의 10, 100분의 30 그렇게 가세요. 100분의 20, 100분의 20 그렇게 하면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좋은 점 이거 맞추라고 그랬잖아, 주제자가.
이거 맞췄고요. 여기 똑같네요. 그 다음 여기 맞췄으니까 이게 140인 것까지 맞췄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풀어볼게요. B분의 A가 1 그랬는데 B분의 A가 1이다. 지금 뭐가 A고 뭐가 B냐면 노면부양비가 A, 여기가 B거든요. B분의 A면 여러분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가 1이라는 얘기는 유년과 노년이 1대 1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정 말고. 그렇죠. 자, 왜 모르냐면 보세요. 일단 140의 가장 대표적인 게 100대. 22. 네, 이게 대표적이에요. 어떻게 갔습니까? 그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알 수 없고요. 두 번째, 전체 인구에서 청장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와 T1이 같다? 네, 140의 100 맞습니다. 그 다음 T년의 총인구 중 애새끼와 노인네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미만이라고 그랬는데요. T년에 자 그러면 어디 봅시다. 140분의 40입니다. 140분의 40은 40보다 당연히 밑이죠. 왜? 100분의 40이 40이니까 140분의 40은 40보다 당연히 밑입니다. 리을 AB가 A 더하기 B가 50이면 전체 인구에서 청장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하 그 말은 여러분 이게 50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합친 게 50이면 여기는 90이 되죠. 자 그러면 전체 인구에서 청장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T2년보다 그렇죠. 왜? 다 140 똑같은데요. 140분의 90이고 140분의 100이니까 140분의 100이 더 비중이 크죠. 그래서 정답이 니은디귿 리입니다. 맞죠? 전체가 140. 그 기억은 60, 60 이렇게 되면 완전 아니 알 수가 없다 답이야 그냥. 왜 아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 지금 여기서 그 A와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똑같다는 거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해볼까? 20, 20 100 10, 10, 120도 되잖아. 아 이렇게 하면 똑같구나. 30, 30을 해보자고. 그럼 80이잖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 이해했어. 그치? 근데 리유는 돼. 리을? 네. 리을 되죠. A 더하기 B가 50이라고 줬으니까 A 더하기 B가 50이면은 이게 100대 50인 거잖아. 네. 그치? 100대 50. 근데 이게 14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도 90몇 정도. 그치 90 그러니까 대충 10 빼면 돼. 이거 40 얼마고 네.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아무튼 100은 절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이 작지. 얘는 다 100인데. 자, 그럼 21번이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21번. 자, 어디 봅시다. 지금 A는 AB가 진화로 순환론인데 지금 A 그 가의 경우에는 A, B가 모두 같아야 되고 나는 A만 해당돼야 됩니다. 저 가는 공통점 나는 A만, 다는 B만. A가 진화론이라면 가 공통점에는 사변동 1.8 들어갈 수가 없죠. 공통점이 안 되니까. 두 번째 B가 순환론이라면 나에는 자 나는 거꾸로 진화론이 들어가야 되네요. 진화론이 사변동을 발전으로 인식하는 거 되네요.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 다가 변동은 주기적으로 동일한 거죠. 순환론. 그렇다면 다가 이 문제 이거라면 지금 다에는 여러분 B가 얘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B가 순환론이 되는 거니까 A는 진화론이 돼야죠. 리을 나가 사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순환론이 되는데 그렇다면 나니까 지금 A가 순환론이 돼요. 그럼 B는 진화론, 다에는 제국주의 정당, 진화론은 제국주의 정당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과 리을.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16페이지에 요건 뭐 원래 기출 있던 거니까 그냥 5번 얘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수능에서 많이 풀었던 거라서. 자 이제 드디어 니네 학교 빈곤 진입률 가볼게요.
야, 요령을 알려줄게. 그 다음에 네가 한번 노력해봐봐. 봐봐. 요령만 알려줄게 우선. 그 다음에 설명해줄게. 이 문제가 한 문제 꼭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어려워요. 숫자가 복잡해서 그렇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있잖아. 무조건 이게 2018부터 써있어서 2018부터 만드시면 안 돼요. 2017부터 맞아요. 무조건 하나 전부터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이쪽은 무조건 이쪽 편 똑같습니다. 항상 빈곤 비빈곤 만드세요. 빈곤 비빈곤 전체 이렇게 빈곤 비빈곤 전체로 표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거기 두 번째 당구장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2017년 비빈곤증은 80이다. 오케이. 그럼 일단 전체를 1000으로 놓으시는 게 편합니다. 비빈곤 800, 그럼 얘는 200.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제 여기부터 출발해서 빈곤 진입률은 여러분 진입률은 여러분 이게 진입률이에요. 이게 진입률. 이 파란색이 진입률. 그 다음에 빨간색이 탈출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전부 파란색, 빨간색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다행히 전체 값에 변화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전체는 전부 1000으로 놓겠습니다. 왜 1000으로 놔야 되냐면 100으로 하면 소수점 나와요. 자, 이제 들어간 숫자를 구해 보세요. 이건 한 번만 제대로 풀면 그 다음에 안 틀려. 선생님 응. 이 니은처럼 빈곤 탈출 가구수와 진입 가구수의 차이는 몇 년이 가장 크다라고 하면 이 2019년이 8에서 9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9에서 10으로 가는 걸 8에서 9죠. 아, 네? 그래요? 그 해에 탈출한 사람을 말하는 거라 그래. 잠깐만. 빈곤 탈출 가구수와 진입 가구수의 차이. 근데 가구수는 구했는데 나머지 해보자. 우선 첫 해에 진입률 10%면 몇 명이야? 80명. 탈출도 80명. 200명, 800명 똑같아. 첫 해. 줄이다. 그 다음에는 진입률 20, 800에 20이니까 160. 그 다음에 탈출 20, 40명. 그럼 여기는 160명이 들어가고 40명, 120명이 들어간 거예요. 120명, 320명. 그럼 680명. 아, 아니다. 탈출 80 아니에요? 탈출? 응? 아, 아니구나. 아, 이거 2019년은 이걸 봐야 된다. 19년에 19년에 탈출한 애, 19년에 진입한 애가 되니까. 왜냐하면 이걸 보면 이건 18년에 탈출한 애들이잖아. 그치? 18년에 탈출해 19년에 들어와 버린 거니까. 아, 일단 숫자부터 다 해줄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25%, 75% 하면 이게 170명, 240명. 이거 어떻게 해요? 계산해야지. 320 곱하기. 원래 니네 학교 시험 문제 지저분하게 되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250대 7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만 계산해야 돼.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 왜? 1000을 빼주면 되니까. 나중에 내가 하이드 탈출을 70에
4분의 3으로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320명의 4분의 3은 4분의 1이 80이니까 320, 80 빼주면 240 되잖아. 숫자는 됐지? 다 됐네. 리을이 맞고 기억되고 틀렸으니까. 근데 리을이 그래.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 봐드릴게요. 일단 기억 2018년 빈곤층 가구수 2018년에 빈곤층 가구는 200명 2017년 빈곤층 가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니은 빈곤 탈출 가구와 진입 가구의 차이는 여러분 이 빨간색 파란색 차이 보라는 거예요. 0이고요 여기 120이고요 여기 130 따라서 2019년이 제일 크죠. 니은이 맞아요. 디귿 전체 가구 중에서 비빈곤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80%, 68%, 75% 이렇게. 따라서 2020년이 가장 높다? 네. 틀렸지. 2017과 18이 높죠. 니은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빈곤층 가구 중에서도 이전 연도에도 빈곤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그랬거든요. 보세요. 지금 여기 이게 빈곤이지. 그 전에도 빈곤층이었다는 얘기는 20분의 12? 그렇죠. 200분의 120. 왜냐면 80명 빠졌으니까 이 중에 120명 여전히 그진 거잖아. 그지에서 무슨 말인지 알지? 희설아 봐봐 이게 그지지. 그지인데 이 200명 중에 80명은 나갔고 80명이 들어왔으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지였던 애 몇 명이냐는 거야. 120명이지. 아니 희설아 봐라. 120명은 그대로 일로 갔고 80명이 일로 갔잖아. 그럼 이 200명 중에 120명은 전년도에도 그지였던 애잖아. 그게 200분의 120이야. 그럼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도. 자, 그럼 320분의 어떻게 됩니까? 320분의 자 그러면 2020년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320분의 160이잖아요. 네. 40명 나갔으니까 160명이잖아요. 그죠? 자 해볼게요. 250명 중에서 240명 나갔으니까 몇 명 남아있는 거예요? 아. 80명밖에 없잖아.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18년이 가장 높다. 그러네요. 왜냐면 얘가 딱 반, 얘는 반을 넘었네요. 60%. 따라서 얘가 제일 크다. 이렇게 되네요. 순서. 아. 점수는 어디까지 됐니? 응. 답이 D예요. 아니 닐이지. D예요. 지금 진입 가구 차이는 그냥 이거 차이. 80, 80, 100, 아 120, 2019. 130.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준호쌤이 한 근로장려금 볼게요. 일단 근로장려금에서 이 객관식들이 제일 많이 내는 게 뭐냐면 일단 소득이 없는 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어때요? 아니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대상 아니 이거 서술형으로 그 근로장려금 제도의 대상을 쓰시오라고 했잖아요. 저소득 근로자예요. 저소득 근로자. 여기 써 있잖아.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치? 그래서 소득이 0인 근로자는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연소득이 얼마인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봅니까? 계산해봐요. 아니 120만 원이죠. 180. 120에서 180. 그런데 자기 소득 대비로 따지면 120만 원이 제일 많은 거지. 네. 그치? 왜냐면 180만 원을 벌어도 30 받고 120 받아도 30 받으면. 근데 최종적으로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건 180 아니에요? 그쵸. 쌤
일정하게 금액을 이렇게 정량으로 주는 거. 이거 실제로 퍼센트를 준다. 근데 그냥 원으로 나타내서 풀으라고 한 거죠. 음. 자, 그럼 볼게. 기업 가구 연소득이 증가하면 연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비는 모든 구간에서 작아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소득이 증가할 때 자기 소득에서 근로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 저 0에서 120까지는 그 비율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 1이에요? 1이잖아요. 아, 기울기가 1이었는데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비례의 식도 똑같아야지. 자, 근데 이제 120에서 180까지는 소득에서 근로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지.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만 작아지죠.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 복지와 노동을 연계해 선별적 복지의 이념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의 이념도 반영했다. 맞죠? 사별자는 그 가능한 사람, 저소득 근로자를 저 33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도와주니까. 그 다음에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정확히 무슨 원래 소비적 복지라는 말이 존재하거든. 소비적 복지는 뭐냐면 아예 옛날에는 저 소득이 0인 사람한테 제일 많이 줬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해. 네. 그래서 일을 할수록 더 받게 돼 있잖아. 120만 원까지는. 아, 생산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렇지. 생산적으로 일하는다? 왜냐면 소득이 0인 사람은 빵이에요. 소득을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있어. 이 제도의 맹점 보게. 이거 실제 우리는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맹점. 이게 대부분 있잖아요. 저렇게 실제로 이 대상이 이거 일 안 하는 거랑 일 조금 해서 받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더 할 필요가 없어져. 아니 그렇진 않아. 일을 더하면 좋긴 좋은데 이게 대부분 있잖아. 이 저소득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보다 비정규직이 많거든. 잘려요? 아니요. 이런 게 있는지 몰라요? 모르기도 하고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어요. 그 본인이 신고하거든요. 안 믿어줘요? 안 받아. 아니지. 네가 일부러 속여요? 아니 네가 화장품 하나 조그만 사렸어. 네 딸이 지금 놀아. 그럼 그냥 니네 회사에다가 있는 거를 서류를 해서 내면 여기 해당되게 120만 원 벌었다고 내면 30만 원이 그렇지. 그냥 생기지. 실제로서 이거 중소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악용을 많이 해. 용돈 허위 근로자 등재해가지고. 자, 이거 뭐 그건 꼼수고 아무튼 이게 맞습니다. 지금 연소득이 100만 원인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200만 원인 근로자의 장려금보다 자 이거 왜 100만 원, 200만 원이냐면 120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20을 가면은 100이 되고요. 맞죠? 120에서 20만 원 왼쪽으로 가면 100이 되고 180에서 오른쪽으로 20 가면은 200이 되거든. 네. 이 문제는요 양쪽의 기울기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 시험 기출. 니네 학교 시험이야. 그러면 여기 200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똑똑합니다. 이거 좀 과장되게 그려볼게. 티가 나게. 아니 기울기가 4매이고 이렇게. 마이너스 5매이잖아. 이게. 봐봐. 그럼 지금 이게 120이고 이게 180이잖아. 근데 양쪽에서 똑같이 20만 원씩 이동하자는 거잖아. 그럼 얘는 확 떨어지니까 금액이 낮아지지만 얘는 천천히 떨어지니까 금액이 안 낮아요. 그 기울기가 완만한 쪽이 금액이 무조건 큽니다. 따라서 100만 원이 크다 아니요 100만 원이 작고요 200만 원 쪽이 커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올라갈수록 많이 줘야 되지. 그러니까 효과가 크게 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급하게 하고 이쪽은 천천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제도상 맞지. 리을 모든 구간에서 저소득 가구가 소득을 늘리면 야 이거 리을 어때?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래야 맞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항상 커지게 만들어야겠습니다. 항상 커지게. 이제 리을은 아예 외워버리세요. 총 소득이 하나 큰 안 돼. 그러니까 가구 소득과 근로장려금이랑 합이 그냥 총 소득.
그치? 그래서 결국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330을 넘는 사람이 없어요. 있으면 안 되죠. 아, 그죠? 330을 넘을 수 없게 설계한 거예요. 오케이, 두 개만 보고 쉽게 두 개만 보고 21번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초기 자본주의는 복지를 권리로 인식했다. 예? 초기 자본주의는 복지는 그냥 자선행위로 인식했었죠.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비해 현대복지국가는 사후 처방, 사후가 아니라 사전 예방. 초기 자본주의 사회와 현대복지 사회 모두 사회복지의 목표에 빈곤 해결을 포함한다. 맞죠? 이건 맞죠. 4번 여러분 시혜적 성격이라는 게 현대가 아니라 이게 뭐 시혜적 성격이 뭐냐면 옛날에 임금님이 내 너희를 불쌍히 여겨. 그렇지? 내 너희를 불쌍히 여겨. 정부의 일을 풀고자 하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빈곤의 원인으로 무능력, 게으름 등 개인적 요인을 그쵸.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중시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복지사회가 이걸 경시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고려해는 그렇죠. 하지만 뭐를 더 중시하게 된 거니 지금 사회적 책임, 그렇지 사회적 원인. 자, 22번. 과거 자세 중국인과 서구인은 사회변동의 방향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중국인은 무질서 시기가 있으면 질서 시기가 있고 번외 시기가 지나면 이건 수능 베낀 거예요. 자, 쇠퇴 시간이 오는 것이 인간사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보았다라는 중국인은 무슨 논이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인 B가 순환론이 되고요. 서구인은 계속 발전한다. A가 진화론이 됩니다. 기업 A와 달리 B, 즉 순환론은 사회가 퇴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니까 틀렸고요. 2번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서구 사회 지배가 정당한 순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요. 순환론은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 그렇죠. 왜냐하면 순환론은 운명론. 오 여러분 리얼 이거 봐봐. 이런 거 내잖아. 사회변동 일정한 양상을 가지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일정한 양상이라는 일정한 형태니까. 방향이면 방향이면 진화, 양상이면 둘 다고. 양상을 반복하면 그것도 순환. 그렇지. 순환만 순환만 반복이니까. 오케이. 쉬었다가 이렇게 우리 한국사 그때 그 흥선대원을 안 들었던 사람 있나? 시선이 안 들었었나? 근데 그거 저희 그걸 안 했어요. 경복군 중건 이런 걸 안 하고 그 그래. 서부열강부터 안 아. 나간다 해가지고 맞다. 병인양로부터 시작했어요. 맞다. 그때가. 그렇다. 네. 그래 병인 합치라는 데 했다. 맞다. 그래 흥선대원